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91% 하락한 97,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펄첸박사 유증 가격이 98,000원인가요? 그거를 살짝 깼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바로 직전 저점을 위협받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98,000원 이상에서 끝났으면 좀 더 양호했을 뻔했는데 약간 98,000원이 무너진 게 좀 더 아쉽고요. 그보다는 일단 오늘 정도는 여기 5일선 위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라 그럴까, 이게 이런 상승 다음에 다시 지금은 보면은 이런 상승 다음에 수급 재정비를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 수급 재정비 중에서도 이렇게 밑에 있는 것보다 5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좀 더 나은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5일선 위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게 좀 더 아쉽고, 바로 직전 저점을 위협받는 거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L생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L생을 보시면 크게 보시면 LB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수급 재정비를 거쳐줘야 되는 단계에서 바로 직전 저점이 살짝 위태위태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나름 이게 잘 지지가 되고 여기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주는 게 우선부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메디포럼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메디포럼도 차트를 보시면요, 나름 큰 상승이 있었다가 크게 보시면 지금 2단계인 것 같아요. L생은 요 정도 수급인 것 같고요. 이 바닥을 다지고 재차 올렸다가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네 못하는 구간에 있는데, 나름 메디포럼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회사에 다시 돈이 좀 들어와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1차상승 다음 이렇게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해줬고, 다음에 거래가 붙어주고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할지가 얘는 관건인 것 같은데, 글쎄 관심은 그겁니다. LB, L생, 넥사가 못 가는데 혼자 메디포럼만 갈 수 있느냐, LB 관련주가 다 못 가는데 과연 메디포럼 혼자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LB 관련주들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부터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죠.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오늘 물론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0.23%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이 좀 더 우선시하는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좀 좋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화학 관련주들이 요즘 좀 좋은 모습이긴 해요. 뭐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이나 여기 화학 쪽이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글쎄 테마인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보다는 약간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로 묶이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린 뉴딜이라고 하죠. 특히 풍력, 태양광이 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테마에서도 여기 풍력, 태양광은 그래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태양광이 좋았는데 신성 ENG,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등이 오늘은 좀 좋았던 모습인데요. 그런데 원래 시장의 주도주였던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5G, 다음에 언택트, 얘네들 쪽에는 아직 매기가 없고, 그래서 일단 테마성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매기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HLB는 이번 주의 모습만 놓고 보시면 사실 월요일 날 장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부담감이 많이 왔는데 그날 트윗도 많이 하면서 나는 건강 괜찮다, 곧 퇴원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안정이 됐죠. 그래서 다행히 월요일 날은 이렇게 5일선을 안착을 해줬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 IR을 했죠. KIF 2020에서 IR을 했는데, 원래 시장 예측치는 그랬습니다. IR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에 대해서 NDA 신청을 언제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요구치가 있었어요. 기대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임상에 대해서, 사람 임상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필리아 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 가장 급한 게 물론 여기 중동이랑 아프리카 쪽은 이날 공시가 나왔지만 더 시장에서 궁금했던 거는 과연 유럽에서 판매는 언제 시작을 할 건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장의 요구치는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아마 실망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KIF 2020이 LB 단독 IR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망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히 그날만 놓고 보시면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BB 쪽에 대해서
뭐 합동 IR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의 소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소개하는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궁금해하는 NDA 신청을 언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줬으면 더 좋을 뻔은 했지만 그냥 크게 보면 회사의 비전 제시 정도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회사의 주요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IR 끝나고 논란이 됐던 거는 과연 NDA가 또 연기되느냐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 회장 IR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NDA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저희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에 대해서 그 개발 현황을 좀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실 위암 3차, 4차 치료제. 저희는 글로벌 3상을 종료했고 그다음 프리-NDA 미팅을 마쳤으며 지금 NDA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는 NDA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NDA를 위한 더 디테일한 임상자료,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죠. NDA 지연하고 있는 이유를 코로나19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NDA를 부득불하게 연기하겠다, 지연하겠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위암 3, 4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빠르게 리보세라닙의 약의 효능을 입증을 하고 유용성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위암 1차 시장에 진입하려던 전략이 다소 다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이거는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올 초 겨울에 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맙이랑 같이 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성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일단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할 때 투자 설명서를 보면 그 자금 내용에 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확실하게 처음으로 발표를 한 거는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위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빨리 진행한 다음에 곧장 시장성이 큰 위암 1차 치료제로도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인상들 예컨대 간암 1차 치료제, 그 다음에 대장암, 뭐 선낭암 이런 임상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우리 간암 1차 치료제나 선양 남성 암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빨리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 NDA 지연에 대해서 뭐 주주들도 그다음 투자자분들도 애를 태우고 있지만 회사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볼게요. NDA가 여태까지 원래 계획은 그랬었죠.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연기가 돼서 올해 원래는 3월, 4월에 NDA를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애가 탔다, 그리고 주주분도 애를 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 NDA 지연이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아는가? 논란이 됐던 얘기입니다. NDA 지연이 회사의 발전에 대해서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아는가를 NDA 지연을 시키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NDA가 올해 안에 신청이 안 되고 뭐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내년 봄에 연기를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 얘기는 NDA 지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태우고 있지만 회사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NDA 지연이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아는가?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NDA 지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NDA를 지연하겠다가 아닌 여태까지 NDA가 지연됐던 이유, 그러니까 원래 이 NDA 지연이라는 게 작년에 하려고 했었던 게 연기가 돼서 지금까지 온 거, 올 3월, 4월에 하려고 했던 게 연기가 돼서 지금까지 온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문맥상 의미를 보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내용인지, 이 내용 자체가 NDA를 연기시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NDA를 연기시키는 건지는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태까지 지연이 됐던 이유를 통틀어서 NDA 지연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NDA 지연이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긍정적인 결과, 회사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NDA 지연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연됐던 이유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복선을 깔았어요. 맨 처음에 제목 자체가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위암 3차 치료제로도 글로벌 임상을 했는데 그 당시 때 시장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약의 효능이 없다라고 악성 루머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았습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전에 복선을 깔긴 깔았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킬레가 또 데켄게 이렇게 시장을 하죠.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시아 작가의 책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도 소개된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ND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시작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은 시작한 이후에 위암 3차, 4차 치료제 얘기하다가 NDA 지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다시 이게 지금 처음인데 NDA 지연에 대해서 예전 일을 지금 복귀를 시켜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복선을 깔아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는 글로벌 3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글로벌 3상 결과 그 데이터가 입증하는 바는 저희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굉장히 높은 효능과 낮은 효능, 그래서 낮은 부작용, 높은 효능과 낮은 부작용, 그래서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탁월하다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최종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얘기랑 같아요. 원래 글로벌 3상 임상 마치고 탑라인 발표했을 때는 글로벌 위암 3차 치료제로 글로벌 3상 임상 마치고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탑라인 결과가 아니라 최종 결과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를 발표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저희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9월 말에 예정돼 있던 유로바마케 그 현장에서 발표하기로 에스모와 유로바마케와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이죠. 발표를 못했던 이유는 에스모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회사로서는 제약바이오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인 그 유로바마케와 같은 큰 학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LB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항암 회사로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제일 큰 암학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스코랑 에스모가 있는데 에스모에서 이미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고 우리 LB라는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저희가 전략적인 이유로 침묵을 했어야 했고 그 침묵이 오해를 키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3개월을 버텨냈고 발표했고 입증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랬었구나.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커졌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에스모에서 좋은 성과를 발표를 하니까 회사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죠. NDA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거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긴 해요. 그리고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글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 이유가 있고 예전 위암 3차 치료제 글로벌 3상 했을 때도 역시 이유가 있었고 결국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이번 NDA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꽃이 피게 되면 그 연유는 꽃이 핀 다음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날 IR 내용의 주요 내용은 그래요. 이 답이 있는데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약을 갖고 있다. 신약이라는 좋은 약도 갖고 있고 자금도 충분히 모아놨다. 그래서 임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한 우리 경험치도 상당하다. 충분히 임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구색도 맞춰놨다.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빅파마가 될 건데 글로벌 빅파마 하기 위해서
이뮤노믹도 인수해 왔고 어필리아도 했고 메디프롬 제약도 인수도 했고 구색은 맞춰놨다. 이제 꽃도 심었고 씨앗도 심었고 물도 잘 줬고 잘 가꿨다. 이제 꽃봉오리만 키우면 된다. 아름다운 꽃이 피면 된다라고 마감을 한 것 같은데, 부득불하게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이유 때문에 NDA가 다시 한번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약간 함축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오늘은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발언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어서 좋은 꽃이 빨리 피어서 주주들도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특히나 항암 치료하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이걸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없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